임산부가 독감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제를 먹어야 되나요? 이럴 때 진짜 당황스러워요. 이 약 때문이 아닌데, 내가 준 약 때문이 아닌데 왜 쫄리냐?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오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요즘 독감이 어느 정도 유행이냐 하면요, 환자 검사를 해보면요, 열나는 환자가 왔다. 거의 80%는 독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감 키트가 진짜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확도가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코로나 키트의 정확도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독감 키트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는 진짜 독감일 것 같은데, 독감 키트에 음성이 나와서 애매해서 PCR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PCR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독감이 나와서 이제 다음날 독감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독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는요,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약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들어가면 빠르게 들어갈수록 유리해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기준으로 증상이 발현한 지 3일이 지나면 투여 대상이 안 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었어요. 그 이유는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이미 바이러스는 증식할 대로 다 증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약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말은 즉 독감 치료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PCR은 결과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확도는 높지만 다음 날 돼서 결과를 보고 약을 투약하게 되면 독감 바이러스가 그만큼 증식하고 나서 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독감 키트가 음성이라도 요즘 같은 대유행 시기에는 열난다, 독감 같으면 그냥 바로 치료를 해버리는 것이 훨씬 환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감 치료 방법이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먹는 약, 두 번째는 주사 치료제. 먹는 약도 요즘 한 가지가 추가가 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먹는 독감 치료제 중에 이때까지 많이 사용했던 오셀타미비르 성분, 타미플루라는 약으로 대표되죠. 근데 타미플루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타미플루에 대한 카피 약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 카피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먹으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5일을 꼬박 드셔야 되는 약이고, 보편적으로 치료 효과가 나오는데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증식 억제 효과인데 얘가 들어갔을 때 좀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먹는 약은 조플루자라는 유일한 약이에요. 조플루자라는 약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먹으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는 또 오심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처방을 해서 먹고 환자가 다 토하고 나서 다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약은 비급여 약이라서 약값도 엄청 비싸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독감 같다, 열이 난다, 이런 대유행 시기에 독감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액 맞으시라고 권해요. 사실 먹는 약은 병원 입장에서 수익이 안 되는 건 맞고 주사 치료제가 수익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요, 주사제는 그냥 한 번 들어가면 효과가 엄청 빨리 발현이 돼요. 최소 24시간 이내에 반응이 돼서 그냥 해열이 다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좀 늦게 반응하는 분들도 대부분 48시간 이내에는 거의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주사 들어가면 치료는 그걸로 종결이거든요. 바이러스가 낫는 과정에서 또 증식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염증을 심하게 일으킨 경우에 그 전쟁 후유증, 그러니까 적군은 다 죽여놨는데 전쟁터가 됐던 우리 몸에 후유증은 남잖아요. 그 후유증이 회복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적군은 빨리 죽여줄 수 있다는 거죠, 주사제가. 그리고 적군을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후유증도 더 적게 남겠죠. 그래서 주사제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겁니다. 대유행 시기 아닐 때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처럼 거의 열나는 환자 오면 우리 병원 기준으로 70%는 독감 양성이 나오고, 오늘 촬영일이 12월 4일인데 11월 초에 유행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70% 환자는 독감 양성이 나와서 주사제를 맞고요.
열이 나는데 30% 환자는 너무 일찍 와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틀 뒤에 검사해보면 독감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틀 뒤에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골든타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그냥 바로 독감 수액 치료 받으세요 라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와, 이렇게 너무나 대유행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독감이 걸렸는데 나 또 독감이 걸려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독감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독감은 일단 타입 A 독감, 타입 B 독감이 있어요. 와, 타입 B 독감이 유행했던 적은 정말 흔치 않은데요. 요즘은 타입 B도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감염됐던 독감이 타입 A였다면 타입 B 독감에 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코로나도 이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들이 있었죠. 코로나 초창기에 알파, 뭐 델타, 오메가,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명명해서 여러 가지 서브 타입들이 있었고 재감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독감도 타입 A에서도 서브 타입이 있어요. 뭐 H1N1, H3, 뭐 N5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서브 타입에 따라서 똑같은 A형 독감도 두 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A형 독감을 두 번 걸려서 오는 환자도 실제로 빈번하게 있고요. 또 독감 A가 한 달 전에 걸렸다가 타입 B 독감이 한 달 뒤에 걸려서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느 정도 대유행이냐 하면요. 한 환자에서 타입 A, 타입 B가 동시에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독감이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독감에 걸리면 그만큼 면역력이 엄청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타입의 독감 혹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 또는 세균들이 감염될 찬스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독감이 걸리면 면역 치료도 함께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독감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대유행인데요. 막 열이 38도야 환자가. 근데 증상도 독감 같아. 그래서 독감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유하면 나 독감 접종 맞았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독감 접종을 해도 독감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브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감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같은 타입이라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맞았다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니 검사를 해보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치료라 생각해서 독감 증상이 의사가 보기에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여러분께 권하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감을 알았다. 그래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한 2주에서 4주 있다가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환자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 달 전에 독감 치료 수액을 맞았던 친구인데 또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독감 치료 수액 페라미비르라는 성분을 또 맞아보세요 라고 권유를 했더니 독감 치료 주사를 그렇게 자주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됩니다. 되는 게 아니고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뉴스 뜬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독감 치료 주사제 혹은 먹는 치료약을 먹고 이제 환각, 선망 증상 때문에 이제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혹은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제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독감 자체의 증상이 환각, 선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독감 치료를 해서 이런 정신과적 증상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발열 자체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폐렴이라든지 열나는 모든 질환에 있어서 고열이 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들. 임산부가 독감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제를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의사들이 이제 임산부 치료하는 것을 솔직히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내가 한 치료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닌데 뭐 임산부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유산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인과관계가 성립 안 하는데 내가 온팡 덮었을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의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임산부한테 줄 수 있는 약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산부한테 이 약을 줘서 실험을 했고, 실험을 했는데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다라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한테 줬을 때 완벽하게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임산부 대상으로 누가 실험을 하겠어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색 지역에 있는 약들이 많아요. 임산부한테 줬을 때 아직까지 큰 부작용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실험은 안 해봤으니 의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세요. 책임 의사 네가 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엄청 쫄린단 말이에요. 내 인과관계가 성립 안 하더라도 이거는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쫄려서 이제 잘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독감 치료제 페라미빌이라는 성분은 요 회색 지대에 있는 주사제예요. 근데 권고하기로는 환자가 열이 나고 감염이 돼서 태아에게 미치는 악영향보다 이 약을 줬을 때 생길 가능성이 있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악영향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안 줬을 때 손해가 더 크니까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회에서 우리 학회가 책임은 못 져주겠는데 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니?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야, 이거 참 의학 하다 보면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이렇게 애매하게 문구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권하기로 임산부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페라미비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임산부는 열 떨어뜨리는 게 참 어려워요. 타이레놀 말고는 쓸만한 해열제가 거의 없어요. 정말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도 이제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완전 금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소염 진통제도 원칙은 이래요. 임신 초기에 태아의 혈관 형성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쓰지 마세요라는 게 이제 의학적 지식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산부한테 안 써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임신 후기에는 이제 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약인데, 여튼 이제 못 쓰는 것처럼 되어버린 약이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환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너무 고열이 나서 열이 안 떨어지면 소염 진통제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 자체가 임산부랑 태아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치료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린이나 아주 고령의 노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일수록 노약자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우리 병원에 이제 10세 어린이가 와서 이제 혈관이 잘 안 찾아져서 이제 너무 고생을 하고 이제 주사 치료제를 맞고 간 어린이가 있어요. 안타깝죠. 어린이는 일단 혈관 잡기도 너무 어렵고요. 혈관에 대한 공포증,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주사가 안 된다면 어린이는 빠른 시점에 먹는 약이라도 주는 것이 맞고요. 어린이도 주사가 가능하다면 주사 치료제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에요. 노약자가 이 증상 때문에 열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2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 좋기 때문에 노약자도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최근에 오신 환자분 중에 80대 환자분이 있었어요. 열이 한 39도 정도 나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주사제 비용이 비싸거든요. 독감 치료제 주사제는 이제 그래서 나는 먹는 약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먹는 약 처방했다가 이분 이제 집에 귀가하시는 거 붙잡아가지고 제가 그냥 독감 치료제 무료로 주사를 놔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집에 가서 먹는 약만 먹고 있으면 진짜 컨디션 나빠져서 진짜 우리 가래로 막을 걸 설해로 막는다고 별거 아닌 독감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그걸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병원에 오셔서 다 무료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은 제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분이 컨디션이 너무 악화될 게 눈에 너무 선명히 보여서 그렇게 해드렸던 거거든요. 주사 치료제를 제가 무료로 드렸을 정도로 제 진심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오셔가지고 당장 치료 받으십시오. 어느 병원을 가셔도 좋습니다. 당장 치료 받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입니다. 진짜 독감 유행하는 시기에 면역 관리 그리고 독감 치료 잘 하셔서 또 이번 겨울 건강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아까 독감 A하고 B하고 같이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그럼 코로나가 걸린 상태에서도 독감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가 대유행하진 않아요. 코로나 환자는 뭐 뜨문뜨문 나오긴 하는데 뭐 많진 않거든요. 근데 독감, 코로나 동시에 중복 감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독감 환자가 면역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요, 세균성 폐렴에 감염될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이거는 이제 의사 국가고시 시험 단골 손님인데요. 독감의 합병증 중에 우리 의사들은 most common이라고 하거든요. most common을 정말 좋아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중복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